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174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후반 들어서 17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증시가 무려 4%나 급락했습니다. 최근 1720선을 강하게 지지받던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국면인데요. 잠시 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스트의 알트론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고스트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트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트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주도주 선점의 전설적인 권위자시죠. 리얼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장 초반까지는 시장 흐름이 견조했지만 이제 그 오후장 특히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좀 급발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의 경우는 일단 하락 이유를 세 가지로 놓고 한번 조목조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이제 중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월 대비 1.7%로 발표를 했다가 0.3%로 수정 발표를 했죠. 건설 착공 관련 총 면적을 계산하는데 뭐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뭐 그런 이유를 댔는데요. 그리고 시티그룹이 이제 중국의 긴축 정책, 그리고 유럽의 재정 악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하반기 수출이 좀 약화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증시의 어떤 하락의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아시아 증시가 중국 증시 조정에 대해서 좀 동반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일단 유로화 위안화 절상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중국의 수출 경기가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상이 좀 됐었던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들어서는 유로화 가치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즉 유로화 가치가 실질적으로 본격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하반기에 출현할 경우에 중국의 어떤 수출 경기의 약화라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중에 이제 두바이 항공사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기업인데요. 진띠그룹의 IR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지사 총 책임자가 사직을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좀 하락에도 이 부분이 좀 일조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일개 기업의 어떤 직원이 사직을 한 부분이지 이 자체가 중국의 전체 부동산 업계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좀 과민 반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일단 오늘 수급상으로는 기관들이 장중에 좀 매도를 급격하게 보였고요. 장 막판에는 개인들이 좀 투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549억 원의 순매수로 급격하게 좀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체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성을 놓고 볼 때 오늘장의 어떤 조정은 어떤 뭐 기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 지난주하고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발생시켰던 상승갭이죠. 상승갭의 하단은 1712포인트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갭을 메우지 않고는 시장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왔고, 또, 지금 현재 1690포인트대, 1691포인트에 오늘 위치하고 있는데요. 21선의 이격 수렴, 이 부분을 좀 거쳐야만 시장이 실질적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장의 조정은 어찌 보면 이러한 상승갭 메우기와 더불어서 21선 이격 조절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상으로도 지난번 출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6월 말 그리고 7월 초 구간으로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1700과 1750포인트의 매물권을 박스권으로 해서 이상의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를 거쳐서 7월 초 이후부터 해가지고 8월로 썸머랠리 장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6월 말 구간에서 이상의 박스권 상단으로 갔다가 다시 1700포인트 박스권 하단으로 오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제 마인드 계속 유지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1700포인트 이하는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썸머랠리 또는 하반기 또는 3분기 이러한 어떤 장세를 앞두고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번 이런 단기 조정 구간을 새로운 어떤 주도주를 매수하는 그러한 어떤 종목 교체의 기회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 증시의 경우는 오늘 좀 많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사실 중국 증시를 보면은 그동안 어떤 수출 경기의 좀 약화 가능성 이런 부분은 뭐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고 실제 중국 증시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을 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6월 들어서 1700 돌파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또 미국도 일부 반등이 있었죠. 그러나 중국은 계속 4월 고점 이후 빠져내려오면서 이를 시장 흐름상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차트의 패턴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지지권 내지 바닥 확인 과정을 좀 더 시간적으로 거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미 4월 고점부터의 어떤 가격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하반기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왔다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이후에 어떤 흐름에 있어 갖고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요. 오늘 중국이 550억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우리 돈으로 10조 원 규모가 되는데요.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중국 내수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보라고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셨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요? 중국 관련주는 어찌 보면 뭐 국채 발행과 관련 미국은 오히려 또 국채 발행이 완료가 됐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과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도 또 관건인데 중국은 이제 새롭게 어떤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놓고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중국 관련주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외부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됐다가 악재가 됐다가 결국 한국의 중국 관련주라는 그런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계속 이를 좀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이런 일시적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이런 호악재에 계속 반응해서 민감하게 계속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결국 전반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진행 방향 그리고 실제 어떤 실적인 어떤 내재 가치의 어떤 성장 여부 이 부분에 좀 충실하게 반응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국 관련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짧게 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1700포인트를 매물권 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박스권 1700 이하를 주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주도주 교체의 기회로 삼아서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수가 언제쯤 조정을 받을 것인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리얼님께서는 일단은 1700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하이리츠 증권방송에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신 분은 어떤 분인지 전화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트님. 예, 오늘 최고 수익률 거두셨다고 말씀을 좀 전에 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나가서도,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예, 제일기획으로 한 5%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5% 정도 수익을 거두셨다는 건 차익 실현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일기획은 아직 좀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예, 짧게 제일기획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제가 출연해서도 워낙 말씀을 잘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끌고 나가시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를 좀 전에 얼마 정도를 제시를 하셨었죠, 토트님? 한 15,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1차적으로 1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13,200원에서 오늘 종가가 나왔는데요.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셨던 종목이고요. 예, 토트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어서 전화 연결 잘 받아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태양 전지용 인곳 웨이퍼 업체로 전환 성공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오성 LST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돌발 퀴즈 문제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서 투자의 향방을 결정하는 고수의 투자 기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얼님, 오늘 어떤 기업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그 신팩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신팩이 좀 영문으로 돼갖고 좀 어려우실 텐데요. 신팩이라는 기업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이제 올해의 어떤 좀 성장성, 실적 기반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개를 좀 할까 하고 오늘 좀 들고 나왔는데요.
신팩이라는 기업은 국내 최대 프레스 전문 업체인데요. 프레스는 이제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어떤 판금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거에 쌍용 전공입니다. 예. 쌍용 전공이 지금 신팩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IT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어떤 어떤 설비 투자 확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신규 수주가 증가되는 그러한 그 수혜 기반을 갖고 있고요. 또 독특한 점은 지금 신팩의 자회사가 신팩 ANC 지금 현재 코스닥에 등록돼 있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 기업인 신팩 ANC 이 자회사를 통한 지분법 평가이익이 올해 한 60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또 하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신팩 ANC라는 기업은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전문 기업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마침 또 기회가 되니까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 보면 예. 신팩 ANC까지 같이 좀 공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합금철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신팩 ANC가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세아베스트일 등의 이제 합금철을 갖다가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 증가 내지 실적 호조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보면은 신팩 ANC가 한 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한 250억 이상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신팩의 지분법 평가이익의 어떤 수혜 기반이 상당히 좀 올해는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금철은 이제 철을 더 강하고요. 또 질기고 부식이 안 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종의 어떤 중간재고 또 모든 쇠는 1% 이상의 망간 합금철이 쓰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을 생산할 때는 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신팩 ANC의 좀 사업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신팩 ANC라는 자회사의 어떤 실적 호조 때문에 또 이런 지분법 평가 이익까지 올해 한 60억 원 정도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 투자에 있어서 재무 상태를 살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신팩 같은 경우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짚어주세요. 예, 지난해 보면은 이제 118억 원의 영업이익하고 이제 1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신규 수주 증가와 함께 지분법 평가이익 증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153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16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오늘 주가가 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시가총액이 현재 뭐 1,000억 원 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16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쪽 업황의 어떤 그 주가 수익비율 펄을 한 10배로만 잡아도 대충 한 6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된 현재 주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PBR을 놓고 보더라도 0.8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로도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 상태를 보면 70% 전후의 부채 비율이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뭐 무난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700% 정도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재무 상태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그러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또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라면 분명한 어떤 매수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신팩의 재무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또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재무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 기관의 매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이제 개인 비중이 좀 감소하고 기관 비중이 좀 증가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위주의 어떤 수급이 형성되는 그러한 형태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향후 주가 형성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당장 이제 그 주가가 4월 후반에서 5월 초중반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시켰던 어떤 매수의 주체, 이 주체 쪽에서 여전히 물량을 그 5월 중반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을 좀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물량을 좀 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은 이후 주가의 재반등을 보여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일단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예, 이쯤 되면 신팩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신 시청자 여러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7%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3,77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에 들어가 보면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세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먼저 추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5월달 고점에서 좀 단기 차익 매물을 좀 맞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5,000원에서부터 그 영향력이 이제 6월에도 나타나면서 지금 5월선 쪽으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러한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20주선 쪽으로 주가가 수렴을 거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주가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20주선의 주가 위치를 보시면은 3,730원 정도에 놓여져 있고요. 또 월봉상의 5월선 위치를 갖다 놓고 보시면은 3,650원 정도의 현재 5월선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 5월선의 위치를 하향하기가 쉽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3,650원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지지대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종가가 3,775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곧 우리가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위치로 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비록 좀 7%대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기관이나 또 막판에 개인 투매, 이런 어떤 수급적인 논리가 오늘장 작용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코스닥 지수가 2%대 빠지면서 거래소도 닭폭을 좀 만들었었죠, 막판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어떤 흐름이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앞당겨주고 우리에게 좀 그런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매수의 메리트를 좀 앞당겨주는 그런 어떤 역할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역발상으로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3,700원 이하라면은 좀 분할 매수해서 물량을 좀 잡아보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리얼님, 정고점이 5,000원 정도 되던데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보면은 EPS가 595원으로 올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펄을 10배 정도로만 보더라도 적정 주가가 한 6,000원 선까지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지난 2008년도네요. 6,650원까지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6,000원 부근까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한 종목씩 심도 있는 분석으로 새로운 투자의 정석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리얼님과 함께 신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퀴즈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IT 및 자동차 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수주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신텍, 2번 머드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리얼님의 포트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사마 콘덴서부터 보겠습니다. 6월 22일에 출연하셨을 때 수익률이 13% 정도 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까지 수익률이 많이 올랐겠습니다. 사마 콘덴서 좀 먼저 짚어주세요. 예, 사마 콘덴서 오늘 고점으로는 13,2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30%대 이상을 형성을 했었는데 예. 아쉽게 장이 밀리면서 오늘 12,200원으로 다시 좀 대발락하는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갖다가 15,000원으로 이제 제가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13,200원 좀 목표치로 좀 빠르게 접근을 하다가 오늘 좀 장의 조정에 영향을 받아서 좀 반락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조금 더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사마 콘덴서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 2분기 실적 자체가 뭐 3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실적 호전주로서의 어떤 강력한 의견을 냈거든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 실적 호전주로 이미 선침해를 좀 시켜드리는 그러한 취지였고요. 이제 그 시간적으로는 목표치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장의 영향 때문에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예. 여전히 15,000원 쪽으로 목표치를 계속 유지를 해 가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의 물량 그대로 보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마 콘덴서를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12,200원이니까 22%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계신 종목인데요. 목표가를 15,000원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MDS 테크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흐름 어떤가요? MDS 테크는 최근에 조금 눌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아직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를 장기 박스권 형태를 6개월째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박스권을 여전히 훼손하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등락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제와 오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단기 지지권과 함께 좀 반전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좀 급락하고 이 과정이 나오면서 좀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오늘 많이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주가가 한 2%대 정도 좀 눌렸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좀 심리적으로 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장기 박스권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보유해 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출연했을 때 제가 8,500원 이하로 10% 정도 2차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 공략 안 되신 분들은 현재 주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자금의 10% 정도 2차 공략을 해서 총 20% 물량을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을 유지해 가도록 할게요. 리얼님, 목표가는 그대로 11,500원 들고 갈까요? 예, 그대로 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MDS 테크와 사마 콘덴서를 들고 계십니다.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오늘 장에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리얼님,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주세요. 예, 일진전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일진전기는 역시 실적 기반 좀 저평가 종목으로서요. 최근에 좀 매물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좀 특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일진전기가 오늘 1,500원 정도에서 종가가 나왔거든요. 기업 분석 좀 해주세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일진전기는 그 고압, 특고압, 그리고 초고압의 이제 전력 케이블, 그리고 광통신 케이블, 그리고 동통신 케이블 등의 그 중전기 메이커 기업이죠. 지금 보면은 6월 초반 기준으로 볼 때 수주 잔고가 4,5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히 수주 잔고가 양호하게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수주 측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좀 고부가 제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수익성, 즉 마진율 자체까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진전기의 경우는 이제 전기동 가격의 하락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과정은 좀 일시적인 성격입니다. 이후에 영업이익으로 좀 다시 환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지금 이 기업의 어떤 사업 특성상 그런데요. 따라서 이 기존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됐던 부분이 올 2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환입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 3분기에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계속 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올해 보면은 670억 원대 영업이익 그리고 470억 원대 당기순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보면은 대략 한 3,800억 원대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기순이익 470억 정도를 놓고 본다면은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적 기반으로 볼 때는 목표 주가를 14,000원에서 15,000원 범위 이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오늘 1,5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삼화콘덴서도 10,000원대 초반 또는 이하라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주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10,000원대 초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찌 보면 약간 유사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 쪽으로 접근하거나 10,000원 이하가 되면 오히려 매수의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이 조정 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목으로서의 상당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진전기를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으로 포트에 편입하시겠다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부터 다시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 또 매수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삼화콘덴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삼화콘덴서를 보유하신 기간은 한 14거래일 정도 됐고요. 수익이 한 22% 정도 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0,000원이었고 목표가를 15,000원 제시를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들고 가고 계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MDS 테크입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이 8,500원 선이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로 한 10% 정도 더 사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도하신 게 아니고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3.6%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늘 새롭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종목입니다. 일진전기인데요. 매수가를 10,000원에서 1,500원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1,500원에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4%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시에는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은 다시 한번 리얼님 이 자리에 모시고 주가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12만 5,500원인가, 뭐, 그 정도 주고. 예, 비중은 얼마나 55%. 갖고 계세요? 비중은 55%가지. 55%요? 예. 예, 일단 오늘 종가가 15만 2천원입니다.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게 뭐 15만 한 몇천 원 올라가면 자꾸 이 세 번째 지금 자꾸 흘러내리더라고. 예. 그런데 그게 뭐 그 이상을 뜯고 올라갈 수가 있는가? 한번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내가 오늘 전화를 안냈는데. 예, 투자는 주로 장기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뭐 장기라기보다도 뭐 헌지가 얼마 안 되고 이건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첫 투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일단은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목표가를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정도 설정해 보면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지 리얼링과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삼성전기, 자, 미국 시장에서는 LED TV가 이제 빠르게 대중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LED 최고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리얼님. 예. 일단은 주가는 좀 어떤 상황이 좀 선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LED, 3D, 이런 어떤 차세대 TV 쪽과 관련된 어떤, 생산량의 급증, 여기에 따른 어떤 실적 급증, 이 부분을 운운할 때는 이미 주가가, 이미 반영을 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겠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기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기의 LED나 3D TV 이런 차세대 TV 쪽의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혜를 통해서 실적 급증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해 온 그러한 종목이고요. 지난해 그 2,160억 원, 영업이익이 2,16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150억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좀 증가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요. 또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2,78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3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되는 그런 쪽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고 이상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지난해부터 해서 사실은 이미 이러한 어떤 업황의 호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적의 급증, 이 부분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오래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20배 정도를 넘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뭐 더 높지만 올해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니까 20배 이상, 20배를 약간 넘는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 실적 급증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월봉 추세를 보면 이미 4배 이상의 상승으로 상당한 주가 반영을 좀 시켜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좀 추격 매수 영역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전화를 주신 분도 매수가 아마 그렇게 현재가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어찌 보면 마지막 추격 매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상승할 때는 좀 추격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좀 저 스스로는 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16만 원 위로는요. 16만 원 위로는 아까도 16만 원 쪽에서 자꾸 부딪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주가가 일정 위치에 가서 자꾸 부딪힌다라는 것은 그 위치 이상으로 아무래도 좀 팔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팔아서 주가가 멈칫거리지는 않겠죠. 그죠?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해 왔던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쪽에서 16만 원 위로는 좀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현상일 텐데요. 제가 보더라도 16만 원 위로는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16만 원 위로는 위로 상승할 경우에는 들고 있던 물량을 좀 분할로 좀 정리해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우리가 주가가 좋다라고 할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종목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꺾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삼성전기도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2년째 상승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4배 이상 이미 상승을 하면서 퍼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20배를 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점을 보면 16만 원 위로는 다행히 또 수익이 있으니까 좀 분할로 좀 차익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16만 원 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보유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최근까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를 좀 건드려주는 그런 모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16만 원 위로 좀 분할로 물량을 좀 정리해 주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리얼님께서는 삼성전기가 이미 오를 만큼 오를 종목이다라는 진단이셨는데요. 16만 원 윗선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큰 수익 올리셔서 첫 투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KT를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784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7,500원에 25%를 갖고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이네요. 분석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KT 같은 통신주들은 쉽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일단 경기방어주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기방어주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증시가 하락할 때 이제 대안으로 우리가 보는 종목들인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5%대로 전망되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과정이 올해는 아니죠. 따라서, 지수가 이제 지난 5월 달과 같이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경기방어주로 얼른 통신주를 보고자 하는,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통신 관련주가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후퇴하는 구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통신주가
지금 주도주로 나서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갤럭시 S가 최근에 출시돼서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다고 그래요. 예, 좀 생각보다 벌써 10만 대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얻고 있다라고 그러고 또 아이폰 4도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국내 스마트폰의 기류가 당분간은 이제 이와 같은 갤럭시 S와 같은 그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아이폰 4와 같은 이런 어떤 양대 구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측면에서 볼 때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SK텔레콤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KT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좀 동반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 나서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수급적으로 보니까 이번 6월 달의 경우에 기관이 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구간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또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영역으로 지금 출현되고 있거든요. 지금 통신주 이런 대형주의 경우는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영역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힘들거나 또는 아주 지루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통신주 한 번쯤 매매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 바로 KT가 그런 수급 구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떤 뭐 급반등이나 어떤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추세 지지가 현재 월봉 차트를 보시면 10월선 위치인데요. 10월선을 보면은 현재 가격의 위치가 43,500원 정도 전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 지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법 강한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43,500원 전후가 지지되는 선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은 현재 매수가 아래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조금 약간 지루한 면은 있을 거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상으로는 43,500원 전후가 지지되는 한 일단 보유를 하셨다가 일단 이후에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장기로 보면은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예,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KT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13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인데요. 21,800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존 비즈온도 상담 받아볼까요? 예, 예. 더존 비즈온, 이제 더존 IT 그룹 계열의 이제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전문 기업인데요. ERP 및 그 MIS, 즉 경영정보 시스템 등의 어떤 기존 사업 부분의 경우 이제 그 전망치를 좀 충족시키면서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올 하반기와 내년도로 연결된 어떤 신규적인 어떤 수요 부분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및 결제 시스템 사업.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회계 기준 적용이 이제 의무화되거든요. 이러한 어떤 부분 등이 결국 더존 비존에 있어 갖고는 상당한 신규 사업 부분으로서 메리트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로의 어떤 신규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또 더존 비존의 경우는 실상 그 2분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 매출액 진행 과정을 보면은 4월과 5월, 6월 이때의 매출액을 추정해 보니까 대략 1월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100억에서 130억 범위 정도를 형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뭐 기존치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상반기에 어떤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고 또 하반기부터 내년도로 신규 수요 증가, 즉 실적이 추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기반들이 출현된다라는 점에서 더존 비전의 주가가 일단 올해 들어서 계속 우상향 시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더존 비존이 지난해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23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고평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올해는요.
이익이 400억 원대까지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고평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25,000원에서 한 27,000원 범위 이 정도까지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수급상으로도 최근에 보면 개인이 매도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25,000원과 27,000원 이 범위권으로의 주가 상승의 기대치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말씀드린 그러한 25,000원, 27,000원 범위권까지 보유를 하시다가 그 범위권에 들어간 다음부터 좀 차익을 분할로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2만 원 정도가 1차 지지점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삼성 SDS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SDI죠. 삼성 SDI입니다. 17만 2천 원의 40%를 갖고 계시다고 진단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스피드 시대잖아요. 6시 1분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삼성 SDI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그 장기 투자 계획 5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 이제 상당한 장기 메리트를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사실 삼성그룹에서 이제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집행을 할 경우 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결국 삼성 SDI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거를 떠나서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 새로운 어떤 IT 기기의 출현, 모바일 기기의 출현 자체는 고성능의 2차 전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이러한 고성능의 2차 전지 분야에서 그 선두격의 기업이 되고 있는 삼성 SDI에 있어 갖고는 향후 장기 성장성과 함께 실적 호조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결국 부각되면서 삼성 SDI가 상승을 했었고 현재도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보면 달성을 했어요. 18만 원 돌파까지 나왔다라면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숨고르기나 좀 기간 조정 이런 부분을 좀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의 경우는 장기 성장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조정이나 숨고르기 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6만 원 이하로 떨어지긴 어렵거든요. 16만 원 이하가 오면은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되도록 단기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장기로 보유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2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J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대박클럽 왕팬입니다. 라면서 8127님께서 CJ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1,760원, 30%를 갖고 계신데요.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쯤 수익이 날까요? 하셨어요.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3년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3년 전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현위치에서 아마 제가 매도하십시오 하면 안 파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매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가격 조정 이후에 좀 지지권을 형성하는 좀 행보 성격을 갖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아직까지 상승을 위한 어떤 기반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60주선 추세적인 어떤 수렴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조정, 즉 58,000원 이하를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다시 좀 회복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3년간 보유하신 종목이라면 올 말 정도까지는 한번 조금 더 갖고 가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리얼린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수익률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주신 리얼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IT 및 자동차 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수주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다음 중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심팩, 2번 머드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오답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재미삼아 보내시는 거겠죠? 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